네, 여러분의 선거투자 파트너, 바로 급등주발굴 기재, 투자 길잡이 송범선 대표가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 첫 시간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특집으로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제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기차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면은 뭐 PNT 이런 전기차 관련주가 있고요. 이미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심심치 않게 이 도로 위에 전기차를 볼 수 있고요. 또 뭐 이마트와 같은 곳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넘버원 전기차 기업인 이 테슬라 모터스가 이 11월 달부터 11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1월. 네, 자, 11월에 하남시에 이제 1호 매장을 오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이 진출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1% 미만 수준으로 향후 이 폭발적인 성장성이 예상되는 그런 산업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연평균 50% 고속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니까 과연 그 속도가 또 매우 가파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기차라는 것이 이제 전기만으로 동력으로 하여서 움직이는 친환경 자동차예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이제 배출되는 배기가스나 소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 이 전기차가 지금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뭐 테슬라가 11월 달에 상륙을 하니 하면서 전기차 시대가 도래된다 그랬는데 이게 언제 처음 제작됐냐면은 놀라십시오. 이게 무려 100년 전에 100년 전이 뭡니까? 140년 전에 이미 개발이 됐던 140년 전에 이미 개발이 됐던 그런 전기차예요. 그래서 이제 1873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자동차보다 먼저 제작이 됐어요. 전기차가. 그래서 먼저 제작이 됐지만 실용하지 못했던 것이 아주 전기차가 상용화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환경 오염 문제와 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면서 이 각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렇게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자, 전기차가 이제 뭐 가솔린 자동차보다 먼저 나왔지만 실패를 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는 1873년 그 당시에는 환경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뭐 가솔린으로 석유로 흘러가는 자동차가 매연 연기를 뿜어내도 뭐 환경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뭐 죄책감이라던가 뭐 실질적으로 와닿는 타격, 질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하느니 차라리 가솔린으로 값싼 그 당시에 이제 석유값이 굉장히 쌌죠. 지금도 뭐 저유가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쌌으니까 값싼 가솔린 차를 이용했다. 그래서 전기차가 결국 실패한 이유가 배터리의 한계나 이 무게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가 이제 미셸 피셔 등은 사업 전략의 실패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사업 전략, 그러니까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 차별성을 내세우지 못했고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사업 전략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20세기에는 대부분의 차가 이 내연기관에 의존한 가솔린 자동차, 이런 것들이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래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전기차가 이제 다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역시 시대를 만나야 돼요. 시대를.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홍채 인식 저번에 드렸던 스마트폰, 홍채 인식이 처음이 아니죠. 사실 일본에서 먼저 몇 년 전에 상용화 됐었고,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는데, 그때는 뭐, 이런 홍채 인식에 대한 그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었고, 또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도 100년 전에 이미 나왔지만, 그때는 시기가 안 맞았다. 시대를 앞서가는 것은 좋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은 쫄딱 망하게 생겼다.
따라서 시대를 정확하게 그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홍채 인식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는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뭐 핀테크에 적용시켜서 여러 가지 금융 이쪽에 좀 더 발달시켜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또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대를 잘 만났죠. 지금 환경이 계속해서 오염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 기관지 이런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환경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차가 테슬라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아까 전에 1873년 제작이 됐고요. 상용화는 안 됐죠. 상용화에 실패했고 정식으로 이제 상용화가 된 것은 20세기 말입니다. 20세기 말에 1900년대 말에 제너럴 모터스가 EV1이라는 이름의 전기차를 1996년에서 2003년까지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96년부터 제너럴 모터스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죠. 네, GM 여기서 1996년부터 상용화가 시작됐다. 네, 전기로 가는 자동차. 자,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이제 토요타와 혼다가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결합한 이 하이브리드 차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기로만 가는 차는 전기차고 내연기관으로만 가는 차는 그 뭐 아까 가솔린 자동차 내연기관 차인데 적절한 속도 그러니까 아주 낮은 속도로 갈 때는 이 내연기관으로 흘러가고 내연기관 쓰고 아주 빠르게 된다. 그러면은 가솔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석유 휘발유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도 사용하고 가솔린도 사용하고 둘 다 내연기관과 전기가 둘 다 사용하게 되는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것을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일본의 뭐 미쯔비시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09년에 관공서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초의 전기차 아이미브를 출시했고 2010년 4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닛산의 경우에는 이제 2010년 일반 자동차 가격 수준으로 내연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완전한 전기 자동차로서 일반 자동차 아이미브에 비해서 보다 경쟁력을 갖춘 리프를 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상용화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2010년에 들어서서는 뭐 BMW, GM, 볼보 등에서 소형 전기차를 공개했으며 국내 경우에는 뭐 현대자동차가 2010년 뭐 9월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그 뒤로 전기차 조금씩 판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기차가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되지 않은 것에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충전 인프라에 부재가 있습니다. 인프라. 뭐냐면은 우리가 휘발유를 또는 경유를 이렇게 충전하기 위해서 뭐 주유소를 가죠. 주유소는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전기를 충전하는 곳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특히 있어봤자 이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약 2천여 곳도 안 되는 것으로 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마트 이런 곳에서 충전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점점 늘어나서 2,000개, 3,000개, 4,000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충전소가. 그래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확충을 시도하지 않는 한 뭐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력 부족 그리고 저유가 시대입니다. 자, 뭐 첫 번째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뭐 정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확충을 시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 피크 전력 사용량이 거의 한계에 봉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발전 시설의 이 확충 없이 인프라만 이 전기차 인프라만 깔게 되면은 전기를 공급하고 자동차가 전부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은 이 블랙아웃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블랙아웃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보다 전기차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 그리고 가정집에서 뭐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들이 더 많게 되면은 생산보다 수요가 더 많게 되니까 당연히 전기를 쓰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전기들이
다 공급이 안 되고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먹통. 그래서 모든 전기가 먹통이 돼버려서 다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 우리 밤이 서울시 도심 내가 깜깜하게 되겠죠? 깜깜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블랙아웃을 복구하려면 며칠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손해는 조 단위를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서워서라도 아직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가 좀 부족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뭐 아직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라는 게 뭡니까? 대체제죠. 어떤 거 대체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이 가솔린 자동차를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건데 지금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나요? 별로 생각을 안 하죠. 사실상 환경을 아주 좋아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더라도 내가 사용하기 편리한 자동차를 사용하면 되고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뭐하러 사? 전기차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또 지금은 저유가입니다. 유가가 낮아요. 유가 굉장히 40달러 선 낮죠. 뭐 40달러 선. 그렇다면은 이제 휘발유를 이렇게 주유소에서 주유하는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기차를 사서 전기를 충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유가가 너무 높다 싶으면은 전기차를 뭐 해서 좀 좋겠지만 그렇게 대체제로서의 그런 일반 소비자의 이 구매 성향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 쉬운 경제 논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스몰 마켓의 한계가 되겠는데요. 내수 시장의 중요성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제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내수가 덩치가 작죠. 그래서 해외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시사로 깔아줄 이 메리트가 현재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고 예컨대 뭐 테슬라의 동북아시아 사업 내용을 보면 한국이 뭐 아예 제외되었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수준이 있고 또 이 중국의 거대 마켓의 위력과 일본 정부의 내수 시장 유치 노력에서 소외됐죠.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한국에 뭐 이런 인프라들을 깔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약간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 전기차 시장이 반드시 커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차 10년, 20년 후에는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이룰 것이 뻔하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올해 2016년 11월에 상륙하게 되면은 이것이 또 이슈화되어서 말씀드린 인프라 시설 같은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좀 확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에 힘을 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또 약간 걱정되는 것은 이제 지금 뭐 석유, 휘발유에 대한 정유 주유소에서 굉장히 세금을 많이 물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세수를 많이 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세금을 많이 물지 않는 전기를 정부에서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좀 대두되고 있다.